전문 간호사가 500명이고요. 그 5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이엔드 360에 대한 기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일리스나 질환에 대한 개념이 아닌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다가가신다면 전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픈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모두 행복하고 싶었고 그들도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그 분야에 21년 이상 있었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건강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이라는 게 국어사전을 해보면 큰 고민거리가 없고 마음이 바로 평안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의 오늘 마음은 정신이 다 건강하신가요? 저는 어젯밤 좀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평온하지 못했던 마음 상태로 잤더니 여지없이 와치를 차고 자고 제 스스로도 느낄 때 중간에 한 2번 이상 깼던 것 같아요. 근데 정신질환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고요.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템이다. 요즘 챗GPT한테도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정신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한 글자만 바꿔서 환자로 가면 우울증, 불안증 다 어떤 병이라는 대목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정신건강이라는 패러다임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좋겠다. 정신건강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서 접근법이 굉장히 많고 치료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상반되게 결과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유전적이나 생물학적 요인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 환경적과 가장 큰 거는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양육의 태도, 내가 상대에게 전달하는 감정의 태도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원인이고요. 그것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전문 간호사니까 취업을 할 때 호봉제로 취업을 하진 않았어요. 연봉제로 취업을 했고 그럼 그 오너가 넌 얼마를 받고 싶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의 수간호사는 얼마를 받습니까? 땡땡땡을 받는데요. 그러면 저는 새아이 엄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니 근무 형태를 다르게 해달라. 매주 수요일날 12시에 퇴근하겠다. 출근은 10시에 하겠다. 오케이 했어요. 출근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 수쌤은 왜 저렇게 늦게 와? 저 수쌤은 왜 이렇게 일찍 가? 근데 그들은 제가 수요일날 일찍 가는지 모르니까 한 달 전에 저를 수요일날 본 사람, 뭐 일주일 전에 저를 수요일날 본 사람, 그들을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수쌤 맨날 일찍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저는 팩트가 정확하게 어그리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마음대로 출근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똑바로 얘기하고 갔어 지각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수쌤 그렇대요 이러니까 제가 그렇대요 감정이 뭐야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불쾌하기 시작하더니 다음에 사람들이 막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라는 것이 저는 마이엔드 360이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평온한 상태로 조금 더 내가 오늘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도와주는 아이템이 아닌가. 환자가 되고 안 되고는요 중간에 있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환자가 되지 않은 건요 그날 저녁에 걷다가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아 서로 오해할 수 있겠다. 그럼 내가 다음번에는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해줘야지.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불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해서 못 일어나고 별근을 해볼까? 연차를 써볼까? 이러면서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무너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남녀노소에게 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을 보면서 와 유스킨이 진짜 미쳤구나 생각했던 장이에요. 그 이유는 유스킨은 처음에 스킨케어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초안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멘탈 헬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품이고 그런데 이 장이 앞서 나왔던 원인의 장과 증상의 장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를 고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의해서도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회사가 알고 있구나.
우리가 저혈당에 빠지는 사람이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50%의 포도당 수액을 빠른 속도로 줘서 그 사람이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먹고 싶은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혈당이 하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노말셀란이나 이런 씻어내는 수액제를 빨리 줘서 저 사람의 혈당을 낮춰줘야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뇨인 줄 아는데 왜 저렇게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비난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이 혈당으로 시작해서 당뇨로 시작했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당뇨 환자, 고혈압 환자,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많은 논문을 찾아보시면 우울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죠. 요즘은요, 엄마들이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서 그런가 봐요. 한 그림으로 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나이 3세쯤 되면 평가를 받아요. 우리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유모차에 거치대를 뽑아놓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키웁니다. 영상을 아이가 무언가를 판단하지 못할 때부터 노출을 시켜놓고 아이가 스스로 핸드폰을 찾을 때가 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으러 와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컨트롤해서 키울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간혹 소방공무원들이 제가 불면 때문에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해보면 음주가 기반되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거는 생활 패턴에 문제가 있지만 그 생활 패턴의 문제를 늘 술로 해결했기 때문에 불면으로 이어졌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그냥 작게는 약간 마음이 불안한 사람, 그냥 학업 성적이 조금 좋아지고 싶은 아이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음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냅스가 연결되어 있는 장이 있어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마일드 360 나오시면서 시냅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손에 손잡고예요. 옆 사람하고 옆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서로 가로지기로 옆으로 밑으로 위로 교차로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옆으로 보내고 싶은데 오른손이 없어. 그럼 어떻게 가요? 왼손으로 앞 사람에게 줘서 옆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 고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다양하고 그리고 질환이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 시냅스의 연결의 문제이다. 근데 그 시냅스의 연결을 뭘로 하냐? 신경전달 물질로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만 치료 과정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 근데 첫 번째 인터뷰는요. 인터뷰를 잘하는 의사나 전문가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거든요. 나의 입장에서.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아차리려고는 노력하지만 그가 저희에게 정보를 처음부터 오답으로 준다면 거기서 진실을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심리검사를 통하지만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심리검사를 100% 하실 것 같지만 검사하는데 30만원, 평가받는데 10만원, 토탈 40만원 좀 드니까 분명히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해놓고 비용 설명하고 나면 약 먹어보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주관적인 설명으로 약이 처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약의 처방들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 중에 하나였고 20대 초반에 진짜 굉장히 귀엽게 생겼던 학원 강사가 살을 빼려고 식욕옥제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처음엔 학생들 눈빛이 불편했고 그 다음에 학생의 소리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가 나중에는 환각 증세 때문에 그 외래를 다니다가 입퇴원을 반복하게 됐던 사례도 실제로 봤고요. 졸피뎀에 대한 부작용은 굉장히 많은데 바꿨던 게 아니네요. 그 코로나가 되고 나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리고 수면제 처방량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런데 전문의가 원래 그 분야의 약을 처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참 이 수면제가 안정제가 신경과에서도 처방을 하고요. 내가 좀 친하게 지내는 내과 의사도 처방을 하고요. 근데 그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 근데 그게 딱히 처벌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발해서 처방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첫 번째 저 자낙스라는 약이 항불안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
손톱보다 작은 약인데 효과는 타이레놀만큼 빠른 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환자들한테 제가 첫 번째 쓰는 약인데 0.25ml로 시작해서 3ml, 4ml까지 먹습니다. 근데 3ml, 4ml까지 먹으면 뭐가 있냐면 운전을 하는데 나른해요, 졸려요, 핸들을 잡고 있는데 눈을 좀 감고 싶어요. 신호가 바뀌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런 약을 다 처방받아 가고요. 근데 저게 너무 짧게, 쇼츠처럼 짧게 지나가니까 저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걸 드시냐? 조금 더 긴 시간 작용할 수 있는 약을 믹스해서 먹게 돼 있어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칵테일해서 먹는다고 해요. 칵테일 어때요? 각자의 술을 섞어서 먹죠. 오묘한 것 같지만 그 다음날의 숙취는 엄청납니다. 약도 칵테일해서 먹으면 나중에 어떤 약 때문에 불편한지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그 약을 찾아가는 방식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부터 서서히 빼보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어머니들이 계신다면 ADHD 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왜 당뇨약인데 어쩌다가 발견했는 걸로 어떤 제약회사가 지금 그 다이어트 관련해서 돈을 벌잖아요. ADHD는 처음에는 품행의 장애로, 품행의 문제로 선생님이 전화를 하거든요. 막 움직여요, 뭐 친구들과의 마찰이 어려워요, 엉덩이를 붙이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을 먹는 첫 번째 이유는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유지해서 학교 일수를 유지해서 성적을 받고자 하는 데가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들에게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왜? 순간적 집중을 하게 해주는 거죠.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거랑 비슷한 효과예요. 이 약은 뇌에 직접적인 반응을 하는 약입니다. 이거는 향정신성 약물과 동일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거 10월 1일자 신문인데 ADHD 치료제가 돈이 났어요. 엄마들이 이거 먹여가지고 일단은 성적 잘 받아가지고 나빠진 건 나중에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근데 얘가 첫 번째 부작용은요, 식욕부진이에요. 아침에만 먹어야 되거든요. 저녁에 먹었을 때 이게 단점이 이렇게 심장 두근거림이나 아니면 날카로움 이런 것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죠. 근데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냐?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아까 제가 그 동의를 구하고 취업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편치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20년 했는 저도 오늘 맥주 한 캔을 탁 까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기들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뭐 이렇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 감정을 처리하고 그거 내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정보야, 오류야 라고 다시 토해낼 수 있어야 돼. 청소년 시기에 그게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가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이 약이 그렇게 먹인 약은 아니지만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약이다.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인도 다양하고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신과는 약 이외에는 아직도 그 돈으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없다.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좀 연봉이 높은데 이 직장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나 그래서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거나 아니면 임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밑에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밑에는 뭐 음악만 나와 있지만 모든 작업 치료를 포함합니다. 뭐 원예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댄스 치료, 웃음 치료, 기타 등등. 옆에는 CBT라고 해서 아까 했던 저희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고 바꾸는 작업을 전문가를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만나서 50분에서 70분 정도 하고 1회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옆에 유로 피드백이라는 거는 그 학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아마 시켜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 맞아요.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 얘는 그 개실험처럼 특정 파장이 나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파장이 나오는 화면이 나올 때 게임처럼 버튼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미지화를 시키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가격이 좀 싸요. 5만 원에서 뭐 7만 원 뭐 이렇게 해요. 물론 병원급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옆에 있는 TMS는 그 전두엽에 직접적인 뇌에 그 10Hz 정도 되는 마그네틱을 부착은 아니고 밀착을 시켜서 그 뇌세포 자체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밑에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본이 5만 원이죠. 근데 얘는
그 훈련을 좀 잘 시키는 선생님한테 가면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유로피드백과 TMS는 파장들이 많잖아요. 뭐 세타파, 알파파, 뭐 감마 많잖아요. 그런 파장들이 나올 때마다 이 아이가 더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를 조절하고 싶은 아이가 있거나 학업을 집중하고 싶은 아이가 있거나 할 때 그 훈련을 조금 더 강화시켜 주려면 조금 더 전문가에게 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근데 이게 1회에 10만 원쯤 해요. 그래서 30회쯤 해서 한두 달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어머니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희한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계산하면요.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갔어요.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아까 그랬죠. 파마넥스와 웰스파를 만났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근데 앞에 이런 심리 검사를 하고 작업 치료를 하면서 요거 한두 개 더 한다. 한 달에 돈 200만 한 사람의 월급은 뚝딱이에요. 이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 360이 들어가면서 조금 생체 시계가 빨리 안 맞춰지시는 분들에게 웰스파를 꼭 강력하게 전달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기능의학이 되게 그래도 트렌디 하잖아요. 의사들도 좀 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런 학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에만 너무 의존하자마자 원래 인간은 스스로 자생의 능력들이 있다. 이런 거에서 좀 찾아냈고 그 기능의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질환도요. 건강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가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대사질환이라는 것으로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TR90 식단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을 하면서 염증이 생길 만한 일들을 덜해주고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장님들 왜 그런 거 드시더라고요. 내가 좀 안 좋을 때 메가로 아니면 G3에다가 뭐 레시맥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능의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주사로 혈관으로 바로 투입할 수 있다면 효과는 굉장히 빠르겠죠. 사실 암 환자들이 비영양제를 맞는 이유도 그런 이유기도 하고 근데 매번 찔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영양제들 기본 10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뭐 3만 원, 5만 원짜리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알파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뇌를 트레이닝하는 이유가 명상이 가장 싼 값에 나의 의지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거, 그리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과 관련된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거. 근데 이게 다 따로따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삶의 균형이 맞으면 모두가 맞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삶의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마인드 36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 360은 처음에 왜 이렇게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식물성 멜라토닌과 관련한 거 그리고 스트레스와 집중과 그리고 뇌의 어떤 찌꺼기들을 없애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항산화 물질을 먹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른손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다리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머리는 깨어있는 이상 안 쓸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제대로 안 자니까 머리가 깨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 종일 쓰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소해내는 역할까지 이것들이 다 원활해지니까 결국은 스스로의 기능들을 해내고 재생해내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인드 360은 안전하고 효과가 빠르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생체 시계를 맞춰줍니다. 사장님들 시계를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에 그곳에 정확하게 가내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해내기 위함이잖아요. 몸이 그렇거든요. 저녁에 6시쯤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어두워지기 좀 시작을 하고 가장 농도가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게 9시, 10시쯤 돼서 피크를 치는 게 새벽 2시쯤 돼요. 멜라토닌이. 그런 것처럼 이 시간 되면 멜라토닌이 나오고요. 저 시간 되면 코르티솔이 나오고요. 이 시간에는 추워요. 새벽 4시가 체온이 가장 추운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이불을 안 덮어 자다가요. 언제 이불을 덮어요? 새벽녘에 덮어요. 그게 아이가 자다가 그냥 뒤척임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만나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생체 시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뒤에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제 사진을 왜 넣었냐면 첫 번째 사진 35살 사진이에요. 45살 맞죠? 저는 사실 별로 비포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광대의 길이가 짧아졌구나. 난 성형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달라졌지? 채우고 비우는 모든 작업들이 전신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맞죠? 그리고 멀쩡했던 피부가 염증으로 확 다 뒤덮었어요. 제가 마이스터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가면역 질환자고요. 자가면역 질환에서 끊임없이 제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르는 힘이 강했나 봐요. 피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TR90 300만 원 플랜으로 들어갔는데 한 달이 지나고부터 저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1년을 나왔어요. 중간에 TR을 그만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방법이 이거잖아요. 더 먹어야 되고 더 빼내야 되는데 불편한데 더 먹으라는 거예요. 제 지갑을 열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 저의 강력한 임상을 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제가 새아이를 5년 안에 새아이를 출산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자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었던 제가 36부터 40살까지 새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새아이를 출산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새아이를 출산하고 얼굴도 너무 반듯해진 거예요. 동안 한다고 막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몸도 보세요. 이렇게 막 뚱뚱해지고 대사가 막 안 되는 몸 같지도 않죠. 그런데 마이앤드 360이 나오고 저희 그 그룹장님이 모두 다 뇌파 측정을 객관적으로 해봐라 라고 하셨고 제 나름은 배운 사람이니 평상시에 멍 때리기도 좀 하고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뇌파가요 요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율신경실조증 환자래요. 그래가지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니 병원 치료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밸런스가 안 맞지는 않았어요.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영양적으로 문제였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는 않았는데 펑션,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수치를 보니까 59대 49로 그 교감 부교감 안 맞진 않더라고요. 근데 몸은 싹 리뉴얼 됐다고 착각했는데 뇌가 리뉴얼 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 같은 전문가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고백을 하자면 운전을 하다가 멍해서 운전으로 사고를 몇 번 낼 뻔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상태가 맞았는데 내가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도 좋아졌다고. 근데 공부를 해보시면요 우위가 누구냐면 머리예요. 머리. 뇌에서 명령을 해서 몸으로 가고요. 뇌가 좋아지지 않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상 잠깐 볼게요. 우리는 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에서 깨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걸까요? 이유는 알람 시계보다 더 강력한 생체 시계가 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곳은 뇌 속의 작은 시신경 교차상입니다. 빛이라는 스위치로 작동하죠. 망막세포가 감지하는 빛이 많아질수록 시신경 교차상에게서 각성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고 일조량이 줄면 수면으로 만드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태양 주기에 따라 뚝딱 생체 리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생체 리듬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시계를 동기화시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졸리고 배가 고프고 체온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생체 시계가요 머리에 있는데 눈 바로 뒤에 머리에 있는데 우리가 메탄이 나오면서 세포수보다 많은 게 미생물의 숫자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생체 시계에 있는 이 아이의 주변의 세포수도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얘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각 장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많으실 거예요. 마인드 360 전하시다 보면 나 잘 모르겠어. 더 불편해. 아니면 그날이 그날이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신체에 있는 시계와 머리에 있는 시계가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동기화가 되냐면 얘가 맞춰져야 그 다음에 있을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그러니까 각자의 악기가 내는 소리는 너무 다양하고 아름답지만 각자가 서로 맞지 않는 박자를 내면 엉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몸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맞춰놓고 사실은 신체로 가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은 우리 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수집한 기억을 정리하고 처리한다. 여러 활동을 통해 뇌가 얻은 새로운 기억은
기억 중추인 해마로 이동해 기억할 가치가 있는지 가린 후 중요한 기억들은 대뇌 피질의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잘 때 뇌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는 자는 동안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져 뇌 척수액이 좀 더 쉽게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마인드 360 전하시면서 잠 잘 잘 거야 라고 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면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전하시면 좋겠어요. 수면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건 줄 알았는데 명령에 의해서 나타났어 라는 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요. 그런 것처럼 수면은 그냥 수면일 뿐이고 수면이 숙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마이앤디 360이라고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주기가 렘 수면, 노렘 수면이 사람에 따라 수면하는 타임에 따라서 최소한 3회에서 4회 정도의 사이클로 가야 되는데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와치를 차고 진짜 놀랬던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이니까 저는 전신 자가면역 질환자거든요. 근데 통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목부터 등까지가 대나무처럼 꼿하게 뻗어가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뻑 아픈 거죠. 사람들은 제가 춤을 못 춘다 하지만 왜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추는 거예요? 목각 인형이 그 정도 추면 잘 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면은 괜찮지 않아 라고 착각했는데 깊은 수면이요 6시간을 잤는데 7분 그래서 9시간 반을 잤는데 14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깊은 잠일 때 재생이라는 걸 하거든요. 재생이라는 걸. 각 단계별로 다 이유가 있지만 어떤 거는 기억을 처리해. 어제 들었던 기분 나쁜 감정이 없어졌어. 이거는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써먹어야지. 뭐 이런 것들로 저장되고 가장 마지막 그 N3에서 제가 뭔가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면역과 관련된 일을 이때까지 이만큼 못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와치를 차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걸그적거려서 못 차고 잔다. 난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뇌파 측정하는 거 굉장히 권유드리고요. 우리가 그 양자를 측정하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약을 주진 않았는데 약 같은 효과를 내는 우리의 파마넥스의 기술력 때문에 너 한번 먹어봐 한 달 뒤에 측정해줄게 분명히 달라졌을 거야처럼 뇌파 측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도 우기는 한국인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모르는 한국인이 너무 많다. 저처럼 전문가인 사람들도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인 거를 이 검사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샌났는데 너 진짜 기억력 좋다. 저 기억력 좋다는 말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타이밍에서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지 훈련한 거예요. 화나죠. 화나지만 훈련한 거고 렘 수면을 제가 진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깊은 수면과 회복과 성장에 대한 것이 진짜 없었다. 그래서 우리 마이앤디 360이 숙면을 도와주는 근데 그 숙면이 왜 중요하냐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루 종일 있었던 나쁜 감정들을 버리고 좋았던 감정들을 기억했다가 다음에 네가 힘이 들 때 꺼내줄 수 있는 달란트고 네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려면 재생하고 회복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된대. 근데 그게 진짜 어렵대. 그게 마이앤디 360이 교정해 줄 거야, 도와줄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자인들이 치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여서 가장 대표적인 여러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 찌꺼기를 청소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덜 쌓임으로 인해서 빨리 교정될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올게 안 올 수 있다.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근데 숙면할 때 얘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숙면할 때 청소할 수 있고요. 숙면할 때 청소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PPT가 달라져서 여기서 설명할게요. 숙면할 때 청소를 할 수 있는데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햇빛이에요. 햇빛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햇볕을 봐야 하는데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죠. 팔에는 토시를 끼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뇌와 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눈으로 햇볕을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햇볕에 노출이 되면 눈이 동공이 그것을 빨아들여서 뇌에다 전달해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걔를 저장해놔야 멜라토닌을 잘 생성하고 잘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녹내장, 백내장 한 60대쯤 왔거든요. 요새 40대 후반에요. 많아요. 황반변성 많아요. 그러면요, 눈의 기능이 햇볕을 저장해서 빛을 저장해서 뇌로 줄 수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년들 중에요. 저희 아이는 아직 셋 다 없지만 초등학생 돼서 안경 끼는 애들 많아요. 눈에 문제가 있는 애들 많아요. 짧은 영상 때문에 시냅스가 끊겼고요. 눈이 빨리 나빠짐으로 인해서 내가 자연에서 받아서 저축할 수 있는 거를 저축해낼 수 없어요. 그럼 결국은 저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빼내 쓸 수 있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 빼내 쓰는 게 청소이다. 그 청소는 깊은 숙면을 취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웨스파 얘기하셨는데 뇌의 이 작용이요, 동맥의 펌핑질로 이 흐름을 더 원활하게 하거든요. 우리 동맥의 펌핑질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웨스파 아이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진짜 같이 연결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머릿속에 청소부가 없는 것 같지만 청소부가 와서 잘 하고 있다. 근데 각성인 상태, 그러니까 각성인 상태에서 청소할률은 10%고요. 숙면인 상태에서 청소할률은 90%이다. 그거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기전을 가지고 VIP에서 체험단을 모집했었어요. 체험단 딱 6일 모집했었고 6일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31분을 5명에게 나누기 좋겠다. 근데 3일은 안 되겠다. 그래도 공부를 해봤으니 이게 수면제는 아니고 생체 시계가 안 맞는 사람이 나와서 호불호가 생기면 안 되니 6일로 가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전달하기 전에 구립장님이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셨냐면 그 사람이 하루 중에 뭐 먹는지 육식, 채식, 건식, 건기식, 그다음 물을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정신과 육체를 나눠서 이렇게 안으로 받아들이는 운동은 얼마나 했는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았는지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몇 번 깼는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때때마침 맞춰가지고 먹으러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체크하라면 하겠나 이랬지만 그거를 전달해서 그런지 저희 그룹에서 그 체험하셨던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체 시계를 그때는 잘 그렇구나 정원영 프로가 얘기하니까 흘러가듯이 얘기를 했지 막 주입시키지는 않았는데 오는 피드백들이 이거 잠 잘 자는 거 아니구나, 이거 먹기만 하면 뭐 되는 수면제가 아니구나 하는 게 이렇게 후기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도 보시면 이렇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뒤로 갈수록 뭐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하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 스스로가 데이터 이 와치를 차고 17%에서 23%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이더라. 이거 논문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제공하니 오는 피드백들도 이런 피드백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진짜 웃겼어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50대거든요. 아이스케어도 처음 먹었을 때 20대가 한 바퀴 구르고 탁 일어나니까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탁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아이스케어 먹었을 때 그런 효과가 있었대요. 근데 이번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마이앤디 360을 먹고 딱 일어나니까 아침에 불 앞에서 식구들의 밥을 해주고 있더래요. 그게 한 바퀴 구른 것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더라라는 피드백이었고요. 또 저기 보면 알람을 또 맞춰야만 했었는데 그거 없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더라. 이 두 번째 이분이 2교대를 12년 동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시간도 보세요. 진짜 어정쩡하게 새벽 6시에서 5시 반 오전 조고 오후는 3시에 가서 24시까지 하는 조예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분이 지금 중간에 없는데 이분이 여기 뭐죠? 깊은 수면이 1시간 8분, 1시간 25분, 1시간 20분 이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25%가 넘어가요. 근데 원래 학문적으로도 25%가 최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제 소비자도 아닌데 혹시 마이앤디 360 말고 먹는 거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별거 안 먹는데요. 뭐 먹는데요? 이수스펜 아이스케어도 메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좋겠다. 근데 왜 우리도 다 그렇게 먹고 살고 싶죠. 그런데
뭐 이분은 하여튼 솔로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먹고도 수면 하나는 해결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엔드 360이 깊은 수면을 저만큼 하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엄청난 제품이에요 라는 피드백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깨는 일이 없고 이게 제 거네요. 제가 새아이한테 막 쌓여서 자요. 분명히 너는 여기에서 자, 넌 여기에서 자 하거든요. 자다 보면 다리 밑에 끼어있고 팔 밑에 끼어있고 막 목 위에 다리가 올라와 있어서 원래도 아픈데 수면이 박탈됐는데 아이들 때문에 깨더라도 언제 다시 잤는지 모르게 스르르 잡니다. 이렇게 기대와 감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렇더라고요. 이게 공부를 하다 느꼈어요. 아, 내가 노력한 건 아니지만 뭔가를 하고 싶고 희망에 찬 셋업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저 첫 번째 보면 수면이 별로 불편하지는 않는데 점심 때 한 10분씩 주무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낮에 졸리는 분들. 근데 낮에 졸림 현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 있죠. 이런 분 많죠. 자려고 누워 있는데 나는 자고 싶은데 머릿속에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나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 덜 피곤하고 개운이 들었다. 개운한 마음이 들었다. 지금은 체험이 끝났는데도 그렇다. 이런 얘기고, 이 세 번째가 대박입니다. 이분 거 제가 보면서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분 서울대학교 나오셨다더라고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다르구나. 간단히 후기를 남깁니다. 열을 조금 넘게 복용한 것 같고 이 약들 자체가 문제를 바로 고쳐준다기보다는 깨진 생체 리듬을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직후 햇볕을 쬐면 그 시간을 몸이 기억했다가 다음날 햇빛 쬐는 것 같은 시간에 뚜루뚜루뚜루 이런데 그게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엔드 360을 먹었는데 그 리듬을 되찾아오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한 번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최소한 2-3달 정도 꾸준하게 먹어야 효과가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어떻게 이렇게 막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듯이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르구나 이 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들 후기예요. 첫 번째 후기가 뭐냐면 아이가 먹었는데 이 아이가 몇 살이죠? 13살이죠. 이제 청소년기에 막 접어들었는 원래 고수가 되기 전에 아이들 더 무섭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사이, 아니 중학교 2학년 사이 애들. 근데 이 딸과 이거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잠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보면 13살 딸과 먹었는데 감정의 변화에서 짜증이 줄어들었다. 아이가 짜증이 줄어들었다. 근데 이 보세요. 17세 아들이 내 아이가 억수로 나한테 엄마 사랑해 할 것 같지만 17세 아이 중에 그런 애 별로 없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 이거 뭐라는 거예요? 좋아라는 뜻이에요. 나쁘지 않아. 근데 걔가 뭐라고 그래요? 4시간 동안 독서했는데 피곤하지가 않네. 이거 뭐예요? 집중력이 엄청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나쁘지 않아 이러면 좋단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17세가 했는 말은 좋다는 말입니다. 엄청 좋단 말이죠. 얘는 더 웃겨요. 바디 제품이 중딩아들이 너무 좋다. 사실 뭐 여드름에 효과 있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울긋불긋 갖다 여드름도 가라앉고, 근데 그거는 바디 제품이기 때문에 가라앉은 게 아니겠죠. YND 360 안에 뭐 항산화 성분이든 숙면하면서 생긴 문제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차분해졌대요, 아이가. 중학생인 아이가 행복해지고 차분해졌다. 이게 대박입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마이엔드 360 후기 좀 적어줄래? 여기저기 다 말했는데 안 믿어요. 뭘? 이라니까. 암기가 뭐 다 100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써봐라. 언니야 있잖아. 마이엔드 360이 기억력을 좋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암기가 점수가 거의 모두 100점이 나왔어. 정가공에서 틀린 게 역대 최저야. 5손가락 안짝으로 틀릴 만큼 쭉 하고는 아침에 너무 잘 일어나죠.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더 대박은 학원 영어 선생님이 요즘 아이가 영어 단어도 너무 잘 외우고 있어. 깜놀하고 있어. 마이엔드 360 이런 거면 진짜 나 계속 먹이고 싶다. 이렇게 적어요. 이 피드백은 나쁘지 않아의 피드백과 똑같은 피드백이에요. 맞죠? 이건 엄마니까 객관적으로 받아본 거고,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아이 앞에 나왔던 세 아이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먹었다. 챙겨주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중학생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후기가 우리 마이엔드 360의 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적 부분인데요. 이런 거 나오죠. 자연스럽게 별 생각이 들지 않고 자꾸 쉬고 싶어져. 멍 때리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사장님들? 어려워요. 멍 때리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멍 때리라면 자거든요.
멍 때리는데 멍 때리고 싶어진다. 신기한 건 짜증과 불쾌감 등 평소 다혈질인 성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온화하고 차분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네 라는 피드백. 그리고 중간에는 제가 이 피드백 보면서 그냥 흡연자가 입이 심심하면 허전하고 그랬는데 불안한 것이 좋아지니까 말의 실수가 줄어들고 이 스트레스가 감소하니까 불안감이 줄어드네. 그리고 중독이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네라는 후기였고요. 이 집 진짜 웃겨요. 체험하게 된 중2 아들이 아쉬워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재밌는 걸 하냐면 필캄은 지금 계속 연속해서 먹고 싶다. 스트레스와 평안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정말 신기한 건 업무를 보다가 평상시 어이없고 화가 많이 났는데 마음이 평온하다. 원래 잘 웃었지만 더 많이 웃는다. 딸과 한바탕 했는데 그 순간 화가 안 나더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다. 부드러운 말투와 차분해진 목소리로 내가 달라졌다. 이런 거예요. 이거 이 한 사람한테 전하지만 이 과정을 구원해준 거 맞나요? 네, 마인드 360이 그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후기들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 국가별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율이 우리나라가 최저예요. 12.1%.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1일 사망률은요. 치매와 우울증이 1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죽을 만큼 괴로우면 치료하죠. 그런데 서비스 이용률이 아직도 꼴찌라는 거는 아직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지 않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많다.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가 알아봤어요. 정신질환으로 우리나라가 12조 9천억 원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근데 우리 왜 옆집 한 집마다 한 집이 요새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20조 7천억이래요. 근데 중독과 정신질환을 합치면 암을 능가하는 거 맞나요? 우리가 YND 360을 전달하는 게 우리의 비전처럼 누군가의 삶의 질을 높게 해주니까 선의의 힘이 되어서 나라의 국가에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안전한 이 토탈 멘탈 케어 제품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